자, 10월달 시사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제 우리나라의 1인용 가구에 대해서 기사가 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살펴보시자고 내용 한번 올려봤어요. 일단 보시면 이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각 이제 금융권 경영연구소한테 맞죠. 뭐 하나금융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얘네 경영연구소에서 작년도 기준했을 때 1인 가구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는 어떻고 저축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올렸거든요. 자, 일단 2021년도에 작년도에 1인 가구가 720만 가구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전체 가구의 33.4%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지금 갈수록 1인 가구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보통 소비할 때 보면 편의점도 혼자 먹을 수 있는 관련된 뭐 밀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들 내놓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1인 가구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1인 가구 많아진다는 것은 일단 이제 젊은 층에 1인 가구 있을 거고 약간 이제 뭐 노년층도 분명 1인 가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볼 건데 일단 여기는 주로 이제 젊은 층을 좀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는 보통 400만 가구 정도 현재 된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뭐 자녀 있고 되면 4인 가구 되겠죠. 그래서 4인 이상 가구가 400만 가구. 그래서 요거의 1.8배 정도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부터 5년 동안 1인 가구는 연평균 5.8% 정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주로 1인 가구가 어디에 살겠어요? 주로 아파트 뭐 좀 큰 평수는 잘 안 살겠죠. 아파트 산다 하더라도 뭐 적은 평수 살거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데에 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인 가구가 지금 이제 많이 증가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1인 가구 증가했을 때 앞으로의 부동산 쪽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도 한번 고민할 필요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1인 가구의 소비와 저축을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제 소득을 가지고 소비도 하고 저축을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비가 늘면 저축은 줄어드는 거고 소비가 줄면 저축은 증가하는 건데 요즘 추세는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참 이제 젊은 층 분들한테 유행했던 용어 있었잖아요. 욜로족이라고. 그래서 지금 즐기자, 마음껏 쓰자 막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았더라면 소비가 분명히 늘 거고 저축이 줄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저축이 오히려 증가하고 소비는 줄고 있다 보니까 과거랑 비교해서 욜로족 분위기는 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한참 막 재테크 핫했죠. 그래서 사람들 젊으신 분들이 주식도 사고 뭐 코인도 사고 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13.4% 정도가 줄었다고 나와 있고 저축은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34.3%에서 44.1%로 증가했으니까 저축은 증가하고 소비는 줄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랑 비교할 때 소비와 저축 행태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특징이 뭐냐? 역시 젊은 층 분들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N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일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N잡하면 예전에는 뭐 퇴근 이후에 서비스업에서 주로 일했죠. 뭐 서빙 이런 거, 배달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제 추세는 배달 라이더 많죠. 가끔 길거리 보시면 뭐 오토바이도 있지만 자전거 같은 거로 배달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그리고 앱으로 돈 버는 거, 앱테크. 요즘에 또 블로거도 많죠. 그래서 한참 이제 블로거 유행인데 지금도 여전히 블로거로 돈을 벌고 있고 또 유튜버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주로 이제 IT나 스마트폰이나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다. 그래서 신생 부업 활동이 서비스 아르바이트 같은 전통적 부업 대비 2.8배가 높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보통 하게 되면 시간당 알바비 받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다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IT 기계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후 대비와 노후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계획 세우고 있는데 1인 가구가 예상하는 노후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은 7억 7천만 원 정도를 예측한대요. 반면에 풍요로운 거죠. 그러니까 노후 대비의 최소니까 넉넉하게 돈을 쓰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로 예상한대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재테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10억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은퇴 이후. 그러니까 보통 이제 65세, 뭐 60세 이후. 그래서 집 말고 10억 정도 내가 현금이 있고 이걸 단순하게 이제 은행에다 예금한다면 단순하게 지금 금리가 좀 올랐죠? 뭐 3% 정도만 딱 된다 해봐요. 그러면 연 3천만 원 정도 꾸준히 나오죠. 연 3천. 그러면 대략 뭐 300 곱하기 12에서 월 300 정도만 나와줘도 요거 빼고 또 뭐 받아요 우리가? 국민연금도 있으니까 좀 괜찮을 거다. 그래서 최소한의 돈이 10억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 빼고. 근데 나중에 좀 더 나이 드시면 알다시피 10억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부동산을 빼고. 현금으로만 10억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예상한다 뿐이고 실제로 11억이나 10억 정도로 돈을 벌려면 더 많은 노력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가구의 은퇴 예상 연령 평균 63.2세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과 다르죠. 일반적 직장 다니신 분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은퇴를 해요? 50세 초반 정도부터 은퇴를 해요. 그죠? 여기까지 일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려면 뭔가 부업으로 탄탄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자기만의 일을. 그죠? 일반 직장 힘들고 자영업 한다든지 자기만의 사업 갖고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63세에 은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짜 50세 초반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 아까 10억 가지고 부족해요. 이게 더 길어지니까 살아갈 시간들이. 자, 그 다음에 요즘 개인연금, 개인적으로 연금도 많이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고 직장 되면 퇴직연금 같은 거 가입이 되죠. 그리고 공적연금 하면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에 해당되니까 뭐 이런 것들 순으로 안. 이건 뭐 강제잖아요. 국민연금은. 그죠? 요거 말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해야 3층 연금을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연금 3개가 있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이제 스스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개인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요 순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인 가구 중에서 상위 10%를 리치 싱글 하는데 지금 이제 상위 10% 기준값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한 달 저축액은 204만 원 정도 한대요. 한 달에. 2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82만 원인데 이분들은 대략 한 뭐 2.5배 정도 더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분들 특징은 금융자산도 또 꽤나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3억 미만, 5천에서 3억 정도, 요 정도 금융자산 보유자들이 50%대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젊으신 1인 가구 있으시다면 요걸 좀 보고 본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저축을 할지, 근데 노후장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다 결혼하실 거니까 결혼하시게 되면 또 1인 가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제 조사라고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설계하실지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게 좀 신문 기사나 좀 보시면 아니면 뭐 금융구조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시게 되면 나중에 살아갈 때 많이 도움 되시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